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 부정 거의 확정이라는데 왜 종부세 상속세를 폐지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세수 부족이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을 축소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지방정부 복지나 사업이 축소되나요?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직접세, 간접세 이 두 개 개념 설명과 담배값은 둘 중에 뭐고 유류세는 연내 인하하고 있었나요? 기름값. 뒤에 거부터 보자면 일단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세는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 재산세. 내가 버는 돈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나오는 게 소득세, 재산세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간접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세다. 그러면요, 직접세가 올라가게 되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이 부자가 되느냐 라는 거죠. 그럼 직접세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부담이 되느냐? 부자일수록 부담이 커지죠. 반대로 간접세가 올라가면 서민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배를 번다고 하더라도 300끼를 먹진 않아요. 하루에 쓰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접세가 올라가면, 자, 부자들 담배 펴요? 금연클리닉 다니겠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술 더 마시는 거고, 소주 이런 거 사서 마시는 거고, 담배 사다 피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게 서민 부담을 늘린다. 담배도 서민이 많이 펴요, 부자들이 많이 펴요. 물론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벌 2세들 막 해가지고 막 담배 피는 거 찍히는 거 많이 나와요? 그들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소득세, 재산세,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종부세. 종부세는 재산세에 들어가죠.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깎아주는 이유는 대표적인 부자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직접세는 눈에 잘 띄어요. 직접세는 세금을 내죠. 바로바로 소득세를 납부를 하세요. 종부세를 납부를 하세요. 재산세를 납부를 하세요. 양도세 집 팔 때 내세요. 이게 눈에 보이는데, 간접세는요 티가 잘 안 난다. 예를 들어 부가세 올린다고 해봅시다. 10,000원짜리 사먹는데 부가세 10%면 1,000원이 부가세예요? 근데 부가세 15%로 올리면요,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가격을 1,500원에 사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장에 식당에 가면 식당에 표가 1,500원으로 붙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 모르겠지. 부가세가 올라간 거는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정부에서 세금을 올려서 이게 체감된다 이렇게 느껴지진 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가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명분 만들어서 간접세 올리려고 하죠. 제가 담배 피는 분들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옹호하는 건 아닌데, 담배 가격이 그 박근혜 정부 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죠. 근데 이 시기에 담배값 올리기 전에 어떤 여론들이 생겼다? 흡연하는 놈, 죽일 놈들. 그렇죠? 죽일 놈들을 만들었어요. 그 요즘에 SNL 이런 거 보면요, 과거에 막 회사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런 것도 엄청 나오죠. 임산부 옆에서 담배 피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완전히 죽일 놈들을 만들면서 담배세를 올릴 명분을 만들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담배에 대해서 급격히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게 물론 담배가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담배세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담배 피는 게 잘못됐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피는 게 잘못되고 간접 흡연이 문제가 되면은 흡연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흡연 장소를 안 만드니까 또 담배 피는 사람 필 곳 없다고 나가서 피고, 그러면 또 그 옆에서 간접 흡연 받는 사람들은 또 간접 흡연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 하면서 길방충 욕하고, 이게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쓰진 않는 거죠. 그러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침묵했다.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3인당원이 아니니까 침묵했다. 노동조합원들을 덮었을 때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침묵했다. 나에게 닥쳤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담배값을 올렸을 때 나는 흡연자가 아니니까 침묵했다. 그들이 술값을 올렸을 때 나는 애주가가 아니니까 침묵했다. 그들이 유류세를 올렸을 때 나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이 부가가치세를 올렸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되는 거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나는데 IMF에서도 증세하라 그러는데 지금 감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수 부족이 나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 축소하나요? 아니면 체감되는 지방정부 복지나 사업이 축소되나요? 예전에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와서 광고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것들도 돈이 없으니까 축소를 하고, 지방정부에 자금 지원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한 것도 축소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왜 폐지하느냐?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예요. 부동산 PF를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집값 부양을 해야 됩니다. 집값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계 부채를 늘려야 돼요.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지금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고, 가계 부채가 쉽사리 안 늘어나니까. 원래 정책 대출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주담대보다 정책 대출 비중이 더 크다. 주담대 받는 사람 중에서. 이런 식으로 살리는 거고, 왜 이 질문을 먼저 받았냐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어서 하려고 받았습니다. 환율상으로는 경제 위기 수준일 텐데, 경제 위기 수준이에요?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갔을 때는 늘 경제 위기였다. 꼭 보면요, 여기 와가지고 분탕 치는 인간들 보면은 애국자가 없어. 저번엔 도쿠카와 이에야스였고, 이번엔 피터리양. 아주 피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스티브 유랑 똑같은 거죠. 매국노들이 다 이러고 있어.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매국노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경제 위기 언제 터지냐고 하고 있어요. 터졌어요. 1,300원 넘어가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장기화됐는데, 경제 위기가 오래되면 경제 위기인 것도 못 느끼는 거야. 멍청한 인간들은 그렇지. 이 와중에도 집값 떨어지고 부양하는데 한계가 와도 원화와 가치 절하를 감수하려고 할까? 요거는 근데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요, 우리가 부동산 PF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계속 부양책을 쓰면 부동산 PF가 안 터질까요? 아니요. 건설사는 환율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철근,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재비는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이 돼요. 그리고 환율이 계속 튄다는 것 자체가요, 금리를 쉽사리 낮추기 쉽지 않다는 건데, 환율이 치는 걸 감수하고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요, 부동산 PF가 문제가 아니라 IMF가 터져요. IMF가 터지면은 건설사는 살아남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철광석이 막 엄청 생산되는 건 아니니까. IMF가 터지면 건설사 살아남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천천히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집값이 급격히 떨어졌던 시기를 딱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천천히 떨어진 편이고, IMF 때랑 2022년이 가장 빠르게 떨어졌어요. 근데 터지면은 부동산 PF는요, 차라리 그냥 PF를 터뜨리는 게 낫지, IMF 터지면 부동산 PF는 한 3-4배는 더 터질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원화가치 절하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당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화가치 절하되더라도 시중금리를 내려가지고 자금 빠져나가게 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외환위기 수준까지 오게 된다면은 이걸로는 PF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자꾸 달러를 푸는 거고, 가용 외환자금 부족하니까 이번에 외평채 발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 신호들이 왔어요. 보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세수 박살이 나고 있는데 하는 마통 썼다가 열심히 갚고 있고, 그 다음에 외평 기금, 이거 다 지금 세수 막는데 돌리고 있죠.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이것도 거의 다 써가지고, 도시기금이 들어가는 데가 특례 말고도 임대주택이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데다 써야 되는데, 요거 하는 데만 한 35조 썼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이제 끌어다 쓸 게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부동산 PF에 대해서 손을 떼더라도 환율이 칠 수가 있다. 늘 경제위기 때 환율이 튀었고, 보통 경제위기가 그게 다르다. 뭐 아까 경제 개념 없는 피터리 이런 인간들은 경제위기가 와서 터져서 환율이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요것만 보고 경제위기, 요때만 경제위기가 딱 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되기 전에 1,300원대가 나오는 게 경제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고, 빨리 터뜨려서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터뜨리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요, 총알도요, 사람 몸을 뚫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뚫고 나가지 않고 안에서 박혀서 안에서 돌면 더 죽어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맞이하고 있고, 저런 것들로 부양을 하면서 하락을 늦추는 거고, 적어도
내 임기 때 아닐 때 터지게 미룬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쳐 있으니까 진짜 서민들을 위한다면 전세 사기 이런 쪽을 살려야 되는데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은 봐주고 전세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전세 사기 이런 쪽에는 지원도 안 들어가고 부동산 PF 지원 들어가고 있고 종부세 완화나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언제까지 가겠냐 그게.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